연결되고 있다. 4일 아사히 신문 여론조사에서 7년 8개월간 재임한 아베를 평가해달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54%는 잘했다, 17%는 상당히 잘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71%가 아베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이다. 이에 앞서 니혼 게이제이 신문이 지난달 28일 그의 사임 회견 직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내각 지지율이 55%로 올랐다. 아베는 올 들어 코로나 사태에 대한 실책 등으로 지지율이 30%대까지 떨어졌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난치병 사임 기자회견 이후 동정여론 퍼져. 아베가 지난달 건강 문제로 사임 기자회견을 한 후 동정여론이 확산하는 것이 그에 대한 긍정평가로 연결되고 있다. 아베는 8월 28일 회견에서 자신이 2007년 9월 1차 집권 당시 사임하게 한 궤양성 대장염이 재발했다고 솔직하게 밝혔다. 8월 상순의 궤양성 대장염 재발이 확인, 치료를 위해서 현재 먹는 약에 더해서 새로운 약을 추가했다. 약효가 있지만 방심할 수 없는 상황으로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국가 지도자가 자신의 병명과 병세에 대해서 상세하게 밝힌 것은 이례적이었다. 이어서 아베는 정치에서 중요한 것은 결과를 내는 것이다. 병 치료를 받느라 중대한 정치적 판단을 잘못해 결과를 내지 못해서는 안 된다며 사임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8년간 국민께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일 때는 눈가에 눈물이 비치기도 했다. 아베는 이날 모두 발표문은 물론 회견이 끝날 때까지 평소와는 달리 프롬프터를 사용하지 않았다. 총리 관저를 출입하는 일본 주요 언론사의 한 기자는 내가 지켜본 아베 총리의 회견 중에서는 최고의 회견이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히 드러낸 것이 많은 여운을 남겼다고 했다. 아베 회견 보고 울었다는 SNS 돌기 시작. 그의 사임 기자회견이 끝난 후 아베 총리가 불쌍하다, 회견을 보고 울었다는 SNS가 여기저기서 올라오기 시작했다. 이런 흐름을 확산시킨 이가 일본의 남녀 유명 인사 2명이다. 먼저 한국에도 봄이여 오라는 노래로 잘 알려진 유명 가수 마츠토야 유미. 그녀는 라디오에 출연해 아베 총리의 기자회견을 보다가 울었다고 말했다. 많은 팬을 가진 그녀의 발언이 즉각 SNS상에 회자됐다. 이에 대해 아베 성향의 한 정치학자가 마츠토야 유미가 추태를 부리기보다는 빨리 죽었어야 했다고 반박, 그녀의 발언은 더욱 널리 알려졌다. 일본 유신회를 이끄는 하시모토 도로 전 오사카부 지사가 트위터에 아베의 사임 회견 당시 기자들의 질문을 문제 삼으며 동정심을 드러낸 것도 많이 퍼졌다. 그는 당시 기자들이 사임 기자회견을 사무적으로 대한 것에 문제 제기하며 일갈했다. 기자들아, 아베 총리에게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라는 정도는 말해도 되지 않느냐. 이날 질문한 기자 중에서는 한 명만 아베에게 수고하셨다고 언급했었다. 아베 비판하던 야당은 공경. 일본에서는 병으로 물러나는 인물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한 편이다. 1980년 당시 오히라 마사요시 총리가 6월 중 참의원 동시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쓰러져 입원했다. 그는 선거 직전에 사망했는데 그에 대한 동정 여론이 나오면서 자민당은 선거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이번에도 비슷한 정치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난 달 초부터 아베의 건강 이상설이 나오자 야당은 아베 총리가 그렇게 아프면 국회에 나와서 해명하라고 요구를 했다. 하지만 그의 사임 기자회견 이후 여론이 급변해 야당은 오히려 곤경에 처했다. 몸이 아픈 총리에게 그렇게까지 해야 하느냐는 비난이 쏟아졌다. 이 때문에 입헌 민주당은 아베의 회견 이후 그의 건강에 대해서 문제 삼은 것에 대해 사과해야만 했다. 입헌 민주당은 국민민주당의 일부와 합당, 이달 중 새로운 당을 출범시킬 예정이지만 이에 대한 일반 국민의 관심은 더욱 낮아졌다. 4일 발표된 아사히 신문 여론조사에서 입헌 민주당의 지지율은 전해의 5%에서 3%로 하락했다. 국민민주당의 지지율은 1%로 미미한 수준이다. 아베스 정권 나오나. 아베에 대한 지지 여론이 계속 유지되면 아베가 사임 이후에도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는 배경이 될 수 있다.
아베가 속한 자민당의 최대 파벌인 호소다파를 비롯한 오파벌은 한결같이 아베 정책 계승을 위해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을 차기 총리로 지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스가가 총리가 되면 아베 총리가 물러난 뒤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아베스 정권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982년 나카소네 야스히로가 다나카 가쿠 예전 총리의 도움으로 총리가 된 후 다나카파 인사들을 대거 기용, 다나카소네 내각으로 불린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스가는 2일 출마 기자회견에서 아베 총리가 전심 전력으로 해온 것을 확실히 계승하는데 내 모든 힘을 다 바치겠다며 사실상 아베에 대한 충성 맹세를 했다. 아베는 왜 눈도장 기시다 대신 복심 스가를 선택했나? 조기 사임 의사를 표명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후임 총리로 사실상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을 밀어주기로 한 배경이 주목된다. 아베는 애초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회장에게 자리를 넘겨줄 생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기시다에 대한 지지 표명을 거부하면서 복심으로 알려진 스가가 차기 총리 경쟁에서 단숨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다. 기시다의 인기가 좀처럼 오르지 않는 가운데 라이벌인 이시바 시게로 전 자민당 칸사장이 차기 총리가 됐을 경우 닥칠 후폭풍을 우려한 아베 총리와 측근이 대안으로 스가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7년 8개월에 걸친 아베 독주 체제에서 집권 자민당 정치인 대부분이 정권의 비리 의혹에 침묵하거나 동조했는데 반기를 든 상징적 인물이 이시바였다. 이달 14일 예정된 선거를 포함해 자민당 총재 선거에 4번째 도전하는 이시바는 과거 2차례의 선거에서 아베와 대결했다. 그는 자민당이 현 민주당으로부터 정권을 되찾기 직전인 2012년 9월 총재 선거 때 1차 투표에서 1위를 기록했으나 결선 투표에서 아베에게 석패했다. 이시바는 2018년 9월 총재 선거 때 아베와 맞대결했으나 패했다. 아베는 2012년 12월 정권 출범 때 이시바에게 자민당 2인자인 간사장 자리를 주면서 포섭했고 2014년 9월 개각되는 그를 지방 활성화를 담당하는 특임 장관에 임명하기도 했으나 정권 후반부로 가면서 둘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졌다. 결국 이시바는 독자 세력화를 모색하면서 내각을 떠나 파벌을 새로 만들었다. 근래는 사학재단과 권력이 유착했다는 지적을 산 모리토모 학원 및 각계학원 문제를 거론하는 등 아베 정권의 실정에 날을 세웠다. 정권 후반기에 이시바를 철저히 냉대한 아베는 퇴임 후 이시바가 권력을 잡는 상황을 가장 우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베 총리는 물론 맹우인 아소 타로 부총리 겸 재무상과 포스트 아베 주자로 적임이라고 일찍부터 판단한 인물은 기시다로 알려져 있다. 한국이 전적으로 옳았다. 이탈리아와 영국 공동연구진이 코로나19와 관련해 내린 결론입니다. 지난달 30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의하면 이탈리아의 명문대이자 세계에서 7번째로 오래된 파두아 대학과 인류 최초의 항생제 페니실린을 만들어낸 알렉산더 플레밍경을 비롯해 과학 분야에서 수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영국의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은 지난 2월 이탈리아 북부 베네토주에 위치한 보우라고 불리는 마을에서 코로나19 실태를 공동으로 연구한 바 있습니다. 이 마을은 이탈리아 내에서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첫 사망자가 발생해 최초로 주민의 이동 금지 등 봉쇄령이 내려진 곳이기도 합니다. 공동연구진은 이 마을 주민 3,200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봉쇄령 시행 초기와 14일 이후 이렇게 2차례 진행했죠. 먼저 봉쇄령 초기에는 이들 중 무려 7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2주 후에는 확진자 수가 27명으로 뚝 떨어졌는데 이 결과를 통해 코로나19의 확산을 막는데 봉쇄령이 유효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지만 여기서 공동연구진은 한 가지 큰 우려를 발견하게 됩니다.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던 2차례 모두에서 무증상 감염자가 무려 40% 이상으로 나왔고 이를 두고 크리산티 파두아대 교수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조용하고 광범위하게 퍼지는 특성이 있지만 증상이 있든 없든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검사를 한다면 충분히 통제가 가능하다 라고 언급하며 한국이 이미 전 세계에 보여준 것처럼 전방위적인 바이러스 검사 시행과 이를 기반으로 한 자가격리와 지역사회 봉쇄 등 적극적인 대응만이 코로나19 사태를 통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 확진자가 24만 명이 넘게 발생한 이탈리아에서는 바이러스 확산 초기에 중앙정부가
고열이나 폐렴 등의 명확한 증상이 나타나는 환자에 대해서만 진단검사를 시행했기 때문에 무증상자들로 인한 조용한 감염 확산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이죠. 크리산티 파두아데 교수가 이끄는 공동연구진의 이번 연구 논문은 가장 오래된 권위 있는 영국의 과학학술지 네이처에 실렸습니다. 이처럼 이탈리아와 영국 등 많은 유럽 국가에서 코로나19 사태의 대응에 대해 한국을 모범으로 삼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에서는 지난 1일부터 감염 확산과 관련해 안전하다고 판단한 나라 14개국을 발표하면서 이들 국가에 한해 유럽연합 입국을 허용한다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이 발표한 안전한 국가 명단은 아시아에는 한국을 필두로 일본과 태국이 있고 오세아니아에는 호주와 뉴질랜드를 포함합니다. 또한 아프리카에는 알제리, 루안다, 모로코, 튀니지, 아메리카 대륙은 북쪽의 캐나다와 남쪽의 우루과이, 그리고 유럽에는 몬테네그로, 조지아, 세르비아 등 총 14개국입니다. 이 명단에 일본이 포함된 것이 다소 놀라운데 독일과 스페인의 경우 감염률이 낮고 의료체계가 잘 잡혀 있어 믿을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진 나라를 위주로 추려내자고 고집한 반면 그리스나 포르투갈과 같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EU 국가들의 경우 경제 회복을 위해 최대한 많은 나라를 명단에 올리고 싶어 했습니다. 또한 프랑스는 상호주의를 중요시 여겨 입국이 허용된 나라라는 전제 조건을 붙였는데 이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예가 바로 한국입니다. 반면 미국과 브라질의 경우 아직도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심각한데 확진자 수가 각각 272만, 140만 명으로 명단에서 바로 제외됐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뉴욕타임즈는 유럽연합이 제시한 안전한 국가 명단에서 이번에는 제외됐지만 2주마다 업데이트될 예정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미국이 다시 포함될 수 있다고 보도하며 위안을 삼았습니다. 한국의 경우 지난달 30일 유럽연합과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이는 작년 12월에 새롭게 출범한 유럽연합 지도부와 화상회의로 진행된 올해 첫 정상회담으로 이번 한 EU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한국과 유럽연합은 신종 감염병의 백신과 치료제 연구 개발을 위한 협력을 논의했고 특히 코로나 백신은 세계 공공재가 돼야 한다는 점을 촉구했다. 한 EU FTA 이행을 더욱 강화하고 비관세 무역 장벽을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달성하기 위해 인내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북한과 대화하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을 유럽연합 측은 지지한다. 라고 발표문을 정리하며 한 EU 협력 강화의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렇게 유럽에서는 한국의 문을 활짝 열고 반기는 반면 이웃 나라인 일본의 경우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 방지를 이유로 또다시 한국에 대한 입국 규제 조치를 7월 말까지 한 달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은 지난 6월부터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태국 등 4개국에 대해 입국 규제 완화를 검토하기 시작했는데 니케이의 보도에 따르면 브루나이, 미얀마 등도 추가로 입국 규제 완화를 논의한다고 합니다. 또한 일본 아사히 신문의 경우 대만을 우선적으로 완화 검토 대상에 추가하고 중국과 한국에 대해서는 추후에 신중한 검토를 바탕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도해 유럽과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아베 정부의 방침에 일부 일본 국민들은 큰 불만을 드러내기 시작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스시마 주민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대마도로 잘 알려진 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일본의 땅 스시마는 관광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관광객의 약 80%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강행한 수출 규제 이후 한국인 관광객이 전보다 무려 90%가 줄어들어 힘겨워하고 있었죠.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사태까지 악재가 겹쳐 4월부터는 관광객이 단 한 명도 없어 아름다웠던 섬의 모습을 잃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스시마에서 일본 라멘 가게를 운영하는 하시모토 씨는 인터뷰에서 한국인들이 많이 왔을 때는 최대 40명까지도 줄을 서서 기다렸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 빚을 지면서 가게만 지키고 있다. 고 언급하며 허탈함과 경제적 어려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관광객이 단 한 명도 찾아오지 않다 보니 오히려 섬 관리에 소홀해져 해변가는 한국인 관광객들을 환영하는 현수막을 비롯해 수많은 쓰레기들로 뒤덮였고 이에 대해 스시마 주민들은 입을 모아 한국을 향해 경제적 보복 차원에서 수출 규제를 강행하는 아베 정권의 행보가 정말 바보 같다며 정부를 향한 강한 원망을 드러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끊임없이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는데
지난달 30일 현지 공영방송 NHK의 보도에 의하면 아베 정부는 하시마도 모자라 사도 광산을 세계유산 후보로 유네스코에 추천할 계획이라고 밝혀 한일 간 갈등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본 니가타현에 위치한 사도 광산은 구남도와 같이 조선인이 강제로 노역에 동원된 것으로 그 수가 최소 1,400명에 달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일본 정부는 한일 갈등의 원인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면서 동시에 WTO 제소와 같은 한국의 반격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부당한 조치라며 억지를 부리는 반면 일본 국민들은 현재 아베 정권을 비판하면서 한국 드라마를 비롯한 한류에 열광하는 등 정부와 국민, 겉과 속이 너무나도 다른 일본의 현 실정입니다. 일본 외에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 K-팝과 K-드라마에 심취해 열광하고 있는데 특히 한자어로 인도니서와 혹은 인니라고도 불리는 인도네시아에서는 불륜을 다룬 화제의 한국 드라마 부부의 세계에 대한 관심이 유난히 많아 세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지난 3월 27일부터 5월 16일까지 총 16부작으로 방영된 JTBC의 드라마 부부의 세계는 김희애, 박해준, 한소희가 주연으로 나와 불륜이라는 다소 뻔할 수 있는 스토리에 배우들의 섬세한 연기로 활력을 불어넣어 최고 시청률 28.4%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우면서 이 작품의 원작에 해당하는 영국 BBC1의 닥터 포스터를 뛰어넘었다는 외신들의 극찬을 받기도 했습니다.